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건강과도 직결된 비만은 수없이 많은 합병증을 일으켜 현대인들의 신종 전염병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신종 전염병 비만을 극복하고 미모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이른 아침 그녀를 만난 곳은 녹음이 우거진 공원. 가벼운 발걸음으로 러닝을 하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연수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오연수 씨. 일어나기도 힘든 이른 시간. 하지만 연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와 하루 2시간 이상 러닝을 한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심장이 터지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고요, 개운하고요. 근데 대회 나가서 기록 단축하는 또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순위에 올라가는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좀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강도 있게 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그 누구보다 활기찬 중년을 보내고 있는 연수 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픈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출산하고 한 1년 지났을 땐가 제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하니까 좀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휴식한다고 많이 먹고 많이 누워있고 좀 움직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몸무게가 거의 한 70kg까지 나가게 되더라고요. 출산 이후 갑자기 찾아온 암. 다행히 치료 경과는 좋았지만 그로 인해 체력 저하는 물론 체중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는데요. 좀 창피했어요. 왜냐면은 늘 즐겨 입던 옷도 안 맞고 출산으로 인해서 부은 몸이 아니라 뭔가 관리 못해서 살찐 것처럼 좀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제가 아이들 수영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삐져나온 살들도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모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시작한 다이어트. 피나는 노력 끝에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었다는데요. 다이어트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편안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연수 씨. 러닝을 마친 후 힘들만도 한데요. 또 집에 가면 아이 챙기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짬을 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심폐 강화도 되고 하체 단련도 되고 발목도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한 것도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층수가 무려 26층이라고 합니다. 집에서의 일상은 어떨까요?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분주해진 연수 씨. 매트를 깔고 뭔가를 시작하는데요. 공을 배에 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또다시 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저 지금 장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음식 제한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변비가 많이 왔었는데 장 마사지를 해주고 장 운동을 시켜주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다이어트는 장이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장 건강이 중요한데요. 장 속 유익균을 늘려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그시 내발기기 자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배꼽 위치에 볼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배꼽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한번 쭉 올려줬다가 아래로 내려주시고 발끝은 세워주셔서 이렇게 복부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천천히 호흡은 후 하고 내쉬어주시면서 지그시 장이 마사지가 되는 거를 느끼시면서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녀는 식단을 어떻게 챙기고 있을까요?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많이 먹었고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야채들, 채소들 위주로 먹는데 이제 다양한 색상으로 각각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늘 혹시 어떤 요리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색 덮밥이에요. 오연수 씨표 사색 덮밥. 먼저 달걀을 스크램블 해준 후 신선한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버섯과 소고기를 볶아서 준비하면 90%는 완성. 이렇게 준비한 4가지 색깔의 재료를 현미밥 위에 나란히 얹어주면 연수 씨표 사색 덮밥 완성. 한 그릇에 탄수화물부터 단백질, 식이섬유 등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담은 것이 특징인데요. 간단하지만 영양소를 두루 갖춘 건강식 그 자체입니다. 재료의 맛 하나하나를 느끼며 천천히 식사를 하는 연수 씨. 음식을 좀 담백하게 먹다 보니까 장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또 변비도 심했었는데 음식을 바꾸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물론 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었던 연수 씨의 식단. 그리고 식사 후 챙기는 이것이 그녀의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드시는 게 뭘까요? 에? BNR17 유산균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이걸 챙겨 먹으면서 요요 현상도 좀 줄어들고 체지방 감소나 또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자신만의 비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 건강은 물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오연수 씨.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인 BNR17 유산균의 정체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관리를 뭐 워낙에 잘하네요. 늘 운동하고 식습관도 딱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요. 보면서 정말 반성했어요. 그러네. 다 안 하는 저들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네. 저 그 뒤에 유산균을 이렇게 꼭 챙겨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확실히 이렇게 뭐 배변 활동이나 이런 데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에 진짜 일단 도움을 시원하니까. 주는 게 그렇죠.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 네. 나올 때 예. 그렇게 빼고 나온 느낌. 어쨌든 장에 숙변이 남아 있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은 사실 다 배출이 되는 게 좋고요. 장 안에 숙변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유해균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모유 유산균 BNR17은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인데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았다고요? 네. 방금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BNR17. 이게 그럼 유산균 이름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유산균의 풀 네임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모유에서 추출을 한 건데요. 얘는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를 하면서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 체중 감소에 효능이 있다는 유산균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모유에서 채취한 뭐 유산균 얼마나 그 모유하면 우리가 또 건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산균하면 그냥 장 건강에 도움된다는 건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혹시 이제 탄수화물 중에 단당류, 뭐 다당류 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는 봤는데 설탕이 단순당이라고. 단당류, 네. 다당류. 헷갈리지.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의 종류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당류, 즉 단순 탄수화물이고요. 다당류는 복합 탄수화물, 뭔가 좀 복잡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만큼 이제 흡수가 잘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에 이제 단당류 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이재영 아나운서 말씀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냥 백색 설탕하고. 설탕 같은 거. 단순하게 저는 나쁜 탄수화물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 백색 탄수화물, 뭐 하얀 거
설탕, 밀가루, 밀가루 이런 하얀 거. 밥, 뭐 이런 팽이요. 거 네네. 네, 그렇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당류를 많이 섭취할 때에는요, 흡수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다당류에 비해서 혈당도 좀 빠르게 오르게 되고요. 또 지방 축적이 그만큼 이제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이 될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제 반대로 이제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 구조가 이제 단당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그대로 배출이 되어서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